며느리한테 집 사줬더니 늙은이 냄새 난다고 오지 말아 달랍니다. 제 이름은 민순자입니다. 올해 64살이 되었어요. 오늘은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쩌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도시의 분주함과 활기를 느끼며 자랐어요. 그러나 제 어린 시절은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답니다. 부모님은 저를 무척 사랑해 주시지 않았고, 저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바쁘셨고, 아버지는 제 교육보다는 자신의 일에만 신경을 썼죠.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과 함께 동네의 작은 공원을 산책하는 일도 드물었어요. 부모님은 항상 일에 바빴고 저를 돌보는 시간도 많지 않았죠. 혼자서 공원에 가서 놀던 시간이 많았어요. 봄이 되면 공원에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혼자 즐거워했고, 여름에는 나무 그늘 아래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가을에는 낙엽을 밟으며 혼자 산책을 즐겼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며 혼자 설레는 마음을 가졌죠. 어머니는 요리를 매우 잘하셨지만 저를 위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간단한 끼니를 해결해야 했어요. 어머니의 요리는 항상 맛있었지만 저는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먹으며 행복감을 느낄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종종 저에게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날 때만 해주셨어요. 저는 혼자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외로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아버지는 매우 성실한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셨고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셨어요.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셨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와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죠. 아버지는 종종 저에게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지만 제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지는 않았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책을 좋아했어요. 다양한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았고 상상력을 키웠죠. 부모님은 제가 책을 읽는 것을 장려하시지는 않았지만 저는 스스로 책을 찾아 읽으며 꿈을 키워갔어요. 책을 읽으며 모험을 떠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저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갔죠. 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주목을 받았어요. 수학, 과학, 국어 등 다양한 과목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고 선생님들과 친구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답니다. 또한 학교의 여러 동아리에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경험했어요. 연극 동아리에 가입하여 연극을 배우고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즐거움을 느꼈죠. 또한 학교의 미술 동아리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다양한 미술 작품을 만들어내었어요. 저는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위로와 지지를 주고받았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들과의 우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협력과 이해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성장하면서 여러 어려움도 겪었어요. 가끔은 학교에서의 경쟁과 스트레스, 친구들과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들로 고민하곤 했죠. 하지만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이를 극복하려 노력했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가 부족했지만 친구들과의 우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며 성장해 나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성숙해졌어요. 꿈과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항상 최선을 다했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어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이는 오히려 제 성장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취미를 즐기며 흥미와 재능을 발견했어요. 음악을 좋아해서 피아노를 배웠고, 종종 피아노를 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답니다. 또한 운동을 좋아해서 학교 체육 시간에 활발히 참여했고, 친구들과 함께 운동 경기를 즐겼어요. 다양한 취미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갔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무관심했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저는 스스로 이를 깨닫고 받아들이며 자랐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사랑과 헌신의 의미를 배우려고 했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많은 경험을 통해 성장해 나갔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 없이 자랐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답니다.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바라보았고, 이는 제 성장과 성공의 큰 밑거름이 되었어요. 어린 시절과 성장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답니다.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힘겹게 성장한 저는 결국 대학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저와 같은 학과 학생이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로 지내던 사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으며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저에게 항상 신뢰와 지지를 아끼지 않았고 저는 그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함께한 시간들이 쌓일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찬 우리의 결혼 생활은 제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을 보상받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요. 우리는 함께 많은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며 작은 순간들을 즐겼어요. 남편은 저에게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저는 그에게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떠난 여행이었죠. 우리는 바다를 보러 갔고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바닷가에서 산책을 하고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이 느꼈어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순자야,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야. 앞으로도 우리 함께 행복하게 지내자.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고 작은 다툼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고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남편은 매우 기뻐했어요. 우리는 부모가 된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고
앞으로의 삶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남편은 저를 더욱 챙겨주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임신 기간 동안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남편은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항상 챙겨주었고, 매일 저와 함께 산책을 하며 건강을 챙겼어요. 우리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 준비를 했고, 아기의 방을 꾸미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딸이 태어났어요. 우리는 딸의 탄생을 축하하며 함께 기뻐했어요. 남편은 딸을 안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순자야,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우리가 함께 딸을 잘 키워나가자.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남편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었고 딸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어요. 남편의 장례식에서 저는 끝없이 울었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딸을 위해 강해지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이 없이도 딸을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죠.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을 가슴에 품고 딸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남편의 사랑과 기억이 저를 버티게 해주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혼자서 딸을 키워야 했어요.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딸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려 노력했어요. 딸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딸은 점점 자라며 씩씩하고 밝은 아이로 성장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딸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딸의 웃음소리는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이었고, 그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딸과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저는 작은 행복들을 발견했어요. 딸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함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딸이 처음으로 걸음을 떼던 순간, 처음으로 말을 하던 순간,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저는 딸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딸에게 해주었을 사랑과 지지를 제가 대신하려고 했어요. 딸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나누었어요. 딸은 그런 저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에도 저는 혼자서 딸을 키우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딸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딸이 성장하면서 학창 시절이 시작되었어요. 초등학교 시절, 딸은 학교에서의 생활을 매우 좋아했어요. 매일 아침 딸은 활기차게 학교에 가기 위해 준비를 했고, 저는 딸의 모습을 보며 큰 기쁨을 느꼈답니다. 딸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냈고, 항상 웃는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딸이 처음으로 학교에 갈 때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딸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죠. 하지만 딸은 그런 제 걱정을 기우로 만들었어요. 딸은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며 놀이도 하고 함께 공부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딸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집에 와서 저에게 자랑하며 이야기해 줄 때마다 저는 딸의 성장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딸이 초등학교 시절에는 다양한 학교 활동에도 참여했어요.
딸은 운동회에서 달리기 선수로 뽑혀 열심히 연습하고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또한 학교에서 주최하는 미술대회나 글짓기 대회에도 참가하며 자신의 재능을 펼쳤어요. 딸이 대회에서 상을 받을 때마다 저는 딸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랐어요. 딸의 성장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고 딸의 성과는 제 자랑거리였어요. 학교에서의 생활 외에도 딸은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겼어요. 딸은 음악을 좋아해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매일 꾸준히 연습하며 점점 실력이 늘어갔죠. 딸이 피아노로 처음으로 곡을 완성했을 때 저는 딸의 연주를 듣고 감동했어요. 딸의 연주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딸의 음악적 재능을 지켜보는 것은 큰 즐거움이었어요. 딸이 학창 시절 동안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국어였어요. 딸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쓰는 것을 좋아했어요. 딸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집에서 저에게 이야기해 줄 때마다 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어요. 딸은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감동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또한 딸은 미술에도 큰 관심을 가졌어요. 딸은 다양한 색을 사용해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항상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딸의 방은 딸이 그린 그림들로 가득 찼고 저는 딸의 작품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딸이 학교에서 미술 대회에 참가해 상을 받을 때마다 저는 딸의 재능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딸이 중학교에 진학하자 학업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딸은 언제나 성실하게 공부했고 성적도 우수했어요. 딸은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배우며 자신의 흥미를 찾아갔어요. 특히 과학과 수학에 큰 관심을 보였고 과학 실험을 하며 즐거워했어요. 딸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집에서 저에게 설명해주며 자신이 배운 내용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딸의 지식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뻤어요. 중학교 시절, 딸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때로는 친구들과의 갈등도 있었지만 딸은 항상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했어요. 딸이 친구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딸의 성장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딸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협력과 이해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딸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자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딸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저는 그런 딸을 응원하며 지지했어요. 딸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었고 때로는 딸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딸은 어려운 순간마다 저에게 의지하며 힘을 얻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딸은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도 참여했어요. 딸은 학교의 과학 동아리에 가입해 다양한 과학 실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또한 학교의 음악 동아리에서도 활동하며 피아노 연주를 계속 이어갔어요. 딸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큰 기쁨을 느꼈어요.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딸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알기에 졸업식에서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딸은 졸업식 후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졸업했어. 그동안 엄마가 많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더 고마워. 이제 앞으로도 힘내서 잘해보자. 딸의 졸업식은 우리 가족에게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었어요. 딸이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딸과 함께한 시간들은 저에게 큰 위로와 행복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딸은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해 나갔어요. 딸은 대학 생활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으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어요. 저는 여전히 딸을 응원하며 딸의 성장을 지켜보았어요. 딸과 함께한 시간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딸의 학창 시절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딸의 성장을 지켜보며 저는 많은 감정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딸의 학창 시절은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딸이 대학을 졸업한 후 그녀는 본격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어요. 졸업식에서 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딸은 대학 시절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는 자신의 꿈을 펼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졸업식 후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와 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다양한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러 다녔죠. 때때로 면접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했어요. 결국 딸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첫 직장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매우 기뻐하며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딸은 첫 출근 날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회사에서의 첫날은 긴장되었지만 딸은 곧 적응해 나갔어요. 동료들과 인사하고 사무실 환경에 익숙해지며 새로운 업무를 배워 나갔습니다. 딸은 회사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매일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얻었고 상사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딸이 직장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딸은 회사에서 겪는 일들을 저에게 이야기해주며 때로는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큰 기쁨이었어요. 딸이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저는 곁에서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어요. 딸은 그런 저의 지지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었어요. 딸은 직장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녀는 직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켜 나갔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딸은 동료들과 협력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또한 업무에서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도 터득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딸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승진했어. 나 이제 팀장이 됐어.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잘했어, 딸.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딸의 승진 소식은 우리 가족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딸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알기에 저는 그녀의 성과가 더욱 기뻤어요. 딸은 팀장이 된 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고 더욱 열심히 일하며 팀을 이끌었어요. 딸은 또한 직장 생활 외에도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딸은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피아노 연주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녀는 피아노 레슨을 받으며 실력을 향상시켜 나갔고 종종 친구들과 함께 작은 공연을 열기도 했어요. 딸의 피아노 연주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녀의 음악을 듣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어요. 또한 딸은 운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녀는 주말마다 조깅을 하며 건강을 챙겼고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 클럽에 가입해 운동을 즐겼어요. 딸은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저는 딸이 다양한 취미를 즐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큰 기쁨을 느꼈어요.
딸은 직장 생활과 취미 활동 외에도 다양한 사회 활동에도 참여했어요. 그녀는 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어요. 딸은 지역 사회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참가해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갔어요. 딸의 봉사 활동은 저에게 큰 자부심이 되었어요. 딸이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 후,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딸은 대학원에 진학해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전문성을 키우기로 했어요. 저는 딸의 결정을 지지하며 그녀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했어요. 딸은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갔어요. 대학원 생활 동안 딸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녀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이를 극복하려 노력했어요. 딸은 학업에 집중하며 연구를 진행했고 교수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딸은 대학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어요. 대학원을 졸업한 후 딸은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해외로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국제적인 경험을 쌓기 위해 해외의 회사에 취직하기로 했어요. 딸은 해외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는 딸이 멀리 떠나는 것이 아쉬웠지만 그녀의 꿈을 지지하며 응원했어요. 딸이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 우리는 자주 연락하며 그녀의 소식을 나누었어요. 딸은 해외에서의 생활을 저에게 이야기해주며 새로운 경험들을 공유했어요.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큰 기쁨이었어요. 딸은 해외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며 열심히 일했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성장해 나갔어요. 어느 날 딸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해외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싶어. 저는 딸을 응원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딸, 정말 잘했어. 엄마가 항상 널 응원할게. 힘내서 잘해봐. 딸은 해외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녀의 성장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고,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딸이 해외에서 생활하는 동안 우리는 자주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소식을 나누었어요. 딸은 해외에서의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해 나갔어요. 저는 딸의 성장을 지켜보며 큰 기쁨을 느꼈어요. 딸이 해외에서 생활한 지 몇 년 후, 그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어요. 해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더 큰 도전을 이어나가기로 했어요. 딸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에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딸이 돌아온 후 우리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녀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딸은 한국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해외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어요. 딸의 성장은 저에게 큰 자부심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딸은 직장 생활 외에도 다양한 취미 활동과 사회 활동을 계속 이어나갔어요. 딸은 음악과 운동, 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갔어요. 그녀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갔고,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큰 기쁨을 느꼈어요. 딸의 인생은 항상 도전과 성취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딸의 성장은 저에게 큰 자부심이 되었고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딸이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며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사회생활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인연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딸은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따뜻하고 다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딸은 첫 만남에서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 남자와 딸은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들은 함께 맛집을 탐방하고 영화도 보며 서로의 취미를 공유했어요. 딸은 그 남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편안하고 행복해졌어요. 딸은 자신이 이 남자와 결혼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의 곁에서 앞으로의 삶을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엄마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저는 딸의 말을 듣고 기쁘면서도 긴장되었어요. 딸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저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어요. 저는 딸의 행복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딸이 선택한 남자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딸이 저를 소개해주기로 한 날,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그 남자를 만나러 갔어요. 첫 만남에서 그 남자는 저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다가왔어요. 그는 딸을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그 남자가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딸이 왜 그를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저는 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딸과 그 남자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도우며 함께 해냈어요. 결혼식 장소를 고르고 드레스와 턱시도를 선택하는 등 많은 일을 함께 했어요. 딸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회사 일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남자는 항상 딸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어요. 결혼식이 다가오자 딸과 저는 더욱 바빠졌어요. 우리는 결혼식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점검하며 준비를 마무리했어요. 딸은 결혼식 당일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그녀는 정말 행복해 보였고,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감동을 느꼈어요. 결혼식은 많은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딸과 그 남자는 서로를 위해 맹세하며 결혼 서약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행복을 축복해 주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딸과 사위는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기 위해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며 둘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딸은 신혼여행에서의 행복한 추억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그런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뻤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딸과 사위는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도우며 잘 해냈어요. 딸은 사위와 함께 집안일을 분담하며 가정을 꾸려나갔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딸과 사위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웠어요. 결혼 생활은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항상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극복해 나갔어요. 딸은 사위의 따뜻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를 존경하게 되었고, 사위는 딸의 지혜롭고 상냥한 성격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어요. 어느 날 딸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축하해, 딸. 엄마가 너무 기뻐. 딸과 사위는 아기의 탄생을 앞두고 많은 준비를 했어요. 아기의 방을 꾸미고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딸은 임신 기간 동안 건강을 잘 챙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사위는 항상 딸을 도와주며 둘은 함께 아기의 탄생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어요. 딸과 사위는 아기의 탄생을 기뻐하며 함께 축하했어요.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딸과 사위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딸은 아기를 돌보느라 바빴지만 사위와 함께 서로를 도우며 잘 해내고 있었어요. 딸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며 아기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기가 처음으로 웃을 때, 처음으로 걸음을 뗄 때, 딸은 그런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사위도 아기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어요. 딸과 사위는 서로를 존중하며 가정을 잘 꾸려나갔어요. 딸과 사위는 가끔씩 저를 찾아와 아기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저는 손자의 성장을 지켜보며 큰 기쁨을 느꼈어요. 딸과 사위는 아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했어요. 딸은 어머니로서, 사위는 아버지로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갔어요. 딸의 결혼 생활은 항상 행복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딸과 사위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극복해 나갔어요. 딸은 사위와 함께 성장하며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갔어요. 사위는 딸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딸과 사위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웠어요.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딸과 사위는 서로를 존중하며 가정을 잘 꾸려나갔어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어요. 딸과 사위는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며 아름다운 곳을 여행했고 이 기간 동안 둘만의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딸은 신혼여행에서의 행복한 추억을 저에게 이야기해주며 사위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전해주었죠. 여행을 다녀온 후 딸과 사위는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어요. 신혼생활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도전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딸과 사위는 서로를 배려하며 적응해 나갔어요. 딸은 사위와 함께 집안일을 분담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사위는 항상 딸을 도와주며 둘은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너무 행복해. 우리 집이 점점 더 아늑해지고 있어.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기뻤어요. 딸과 사위는 함께 요리를 하고 집안을 꾸미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며 둘만의 추억을 쌓아갔죠. 딸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도 회사 일을 병행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지만 사위와의 행복한 신혼 생활이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딸과 사위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결혼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딸은 사위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공유했고 사위는 딸에게 새로운 취미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들은 함께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며 서로의 세계를 확장해 나갔어요. 딸은 사위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결혼 후 몇 년이 지나고 딸과 사위는 가족을 늘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매우 기뻐했어요. 사위는 그런 딸을 더욱 아끼고 돌봐주었죠. 딸은 임신 기간 동안 건강을 잘 챙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사위는 항상 딸의 곁에서 그녀를 지원해주며 둘은 함께 아기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딸과 사위는 아기의 탄생을 기뻐하며 함께 축하했어요.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딸과 사위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딸은 아기를 돌보느라 바빴지만 사위와 함께 서로를 도우며 잘 해내고 있었어요. 딸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며 아기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기가 처음으로 웃을 때, 처음으로 걸음을 뗄 때, 딸은 그런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사위도 아기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어요. 딸과 사위는 서로를 존중하며 가정을 잘 꾸려나갔습니다. 딸과 사위는 아기의 성장을 지켜보며 많은 기쁨을 느꼈어요. 그들은 아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했어요. 딸은 어머니로서, 사위는 아버지로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아기가 처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학교에 가기 시작할 때, 모든 순간들이 딸과 사위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딸과 사위는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되었어요. 그들은 항상 서로를 지지하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함께 극복해 나갔습니다. 딸은 사위와 함께하는 시간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했어요. 사위도 딸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녀에게 많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가끔씩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며 새로운 추억을 쌓기도 했어요. 그들은 함께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딸은 그런 여행이 자신에게 큰 활력소가 된다고 말했어요. 사위도 딸과 함께하는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었다고 했어요. 딸과 사위는 서로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특별하게 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특별한 저녁 식사를 계획하며 서로를 기쁘게 했어요. 딸은 사위의 배려와 사랑에 항상 감사했으며 사위도 딸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딸과 사위는 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들은 집안일을 분담하며 서로를 도우며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딸은 사위와 함께 가정을 꾸리면서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사위도 딸을 지지하며 그녀의 꿈을 응원했어요. 딸은 사위와 함께하는 시간이 자신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해. 사위가 나를 항상 아끼고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기뻤어요. 딸과 사위는 서로를 존중하며 가정을 잘 꾸려나갔어요. 그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함께 극복해 나가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키워갔어요. 딸과 사위는 가끔씩 함께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들은 서로의 요리 실력을 칭찬하며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었어요. 딸은 사위와 함께 요리를 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 시간들은 둘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어요. 사위도 딸과 함께 요리를 하는 시간이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어요. 딸과 사위는 신혼생활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위가 저에게 직접 찾아와 차를 사달라고 부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위는 직장에서 승진을 하며 새로운 차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위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장모님, 제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차가 필요해서요. 장모님께서 차를 사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사위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위의 필요성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요구가 갑작스럽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변을 하기로 했어요. 사위야, 내 상황을 이해해.
하지만 차를 사주는 것은 큰 결정이니까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구나. 사위는 제 답변에 실망한 듯 보였어요. 그는 다시 한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정말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승진 후 새로운 업무를 하려면 차가 꼭 필요해요. 저는 사위의 진지한 요청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위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우리 가정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했어요. 저는 사위에게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사위야, 내 말도 이해해. 하지만 우리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나 사위는 계속해서 차를 사달라고 요청하며 제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점점 더 고민에 빠졌고 사위와의 대화가 갈등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저의 망설임에 불만을 느끼며 차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저는 사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끼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저는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갈등이 지속되자 저는 사위에게 차를 사주는 대신 다른 해결책을 모색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위는 처음에는 제 제안을 거절했지만 결국 우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사위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통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차를 사달라는 요구는 딸과 사위의 관계에 작은 갈등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과 사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해결책을 찾아나가기를 바랐어요. 결혼 생활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위의 태도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위는 점차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딸은 그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위의 폭력이 단순한 분노 표출이라고 생각했던 딸은 사위가 진정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사위의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고, 딸은 큰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딸은 사위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저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고, 홀로 그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사위의 폭력은 점점 더 빈번해졌고, 딸의 몸과 마음은 점점 더 상처를 입었습니다. 딸은 두려움에 휩싸여 사위에게 맞서지 못했고, 사위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안일에 더욱 몰두하며 일상에서 도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딸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트집을 잡으며 더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어느 날 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여러 상처가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남편이 저를 계속 때려요. 도와주세요. 저는 딸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딸의 고통을 알게 된 저는 그녀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 이제 엄마가 도와줄게. 더 이상 혼자서 고통받지 않도록 하자. 저는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딸의 상처를 본 의사는 매우 걱정스러워했고, 딸은 여러 검사를 받으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딸의 곁에서 그녀를 위로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그 후, 저는 딸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사위의 폭력에 대해 신고했습니다. 딸은 경찰에게 그동안 겪은 고통과 사위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딸의 이야기를 듣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딸은 사위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딸의 결정을 지지하며 그녀가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딸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사위와의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딸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는 그녀의 곁에서 항상 지지해 주었습니다. 딸은 사위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기를 냈고 저는 그런 딸을 응원하며 그녀가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딸의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딸은 사위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안전한 곳에서 지냈습니다. 딸은 사위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딸에게 이혼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용기를 냈어요. 딸은 저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이혼 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사위의 폭력이 점점 더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딸은 더 이상 사위와 함께 살 수 없다고 느끼며 이혼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어요. 딸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사위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딸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사위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사위의 위협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이혼을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위와의 법적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딸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사위의 폭력 사실을 입증하고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딸은 경찰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위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 사위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은 이혼 과정에서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를 받으며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딸의 곁에서 항상 그녀를 지지하며 딸이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었어요. 딸은 사위와의 결혼 생활에서 겪은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저는 그런 딸을 지켜보며 큰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딸은 사위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많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딸은 사위와의 재산 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며 법적인 절차를 따랐습니다. 딸은 사위와의 재산 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한 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딸은 사위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법적 절차를 거쳤습니다. 딸은 사위의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딸은 법원에서 사위의 폭력 사실을 입증하며 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딸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사위와의 결혼을 끝내기로 결심했어요. 딸은 사위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용기를 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이혼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을 때 딸은 큰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딸은 사위와의 결혼 생활에서 겪은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딸은 사위와의 이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혼 후 딸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지만 점차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갔어요. 딸은 이혼의 아픔을 뒤로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딸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어요.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딸은 새로운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직장 생활에서 많은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성취감은 딸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녀는 점차 자신감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이혼 후에도 딸은 가사와 육아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녀는 아이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어요. 딸은 이혼 후 새로운 취미를 찾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음악과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딸은 주말마다 조깅을 하며 건강을 챙기고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녀는 점차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딸은 상담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이혼 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상담을 통해 딸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딸은 또한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저는 딸의 곁에서 항상 그녀를 지지하며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었어요. 딸은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점차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딸은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를 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딸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계획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딸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에도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로운 삶에 적응하며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시선과 반응은 그녀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이혼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민감한 주제였고, 딸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딸은 이혼 후 직장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딸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보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그녀를 비난하거나 거리감을 두기도 했습니다. 딸은 이러한 다양한 반응들에 마음이 힘들었지만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은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녀는 동료들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하며 자신의 일을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딸의 성실함과 능력 덕분에 점차 동료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다양한 반응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그녀를 멀리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딸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믿으며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이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과 사회적 시선에 맞서야 했죠. 딸은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하고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어요. 그녀의 몸과 마음은 지쳐갔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끝없이 노력했습니다. 딸이 새로운 직장에서 성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큰 자랑스러움을 느꼈어요.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며 점차 자신감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딸이 상담을 받으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그녀의 아픔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혼 후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항상 곁에 있어줘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딸, 내가 이렇게 강하게 이겨내준 것이 엄마에겐 큰 자랑이야. 앞으로도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서 널 응원하고 지지할게. 우리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앞으로의 희망과 다짐이 엿보였죠.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할 미래를 다짐했습니다. 이후로도 딸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딸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의 삶을 재정비해 나갔습니다. 저는 딸의 곁에서 항상 그녀를 지지하며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딸은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점차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딸은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를 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딸이 이겨낸 모든 어려움과 그녀의 성장은 저에게 큰 자랑이 되었습니다. 딸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딸의 곁에서 그녀를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딸과 함께한 시간들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고,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많은 도전을 이겨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딸, 너는 정말 강해졌어. 엄마는 너를 항상 사랑하고 너의 행복을 언제나 응원할 거야. 앞으로의 삶에서도 힘든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딸과 저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앞으로의 삶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딸이 이혼 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할 수 있는 건 곁에서 지지해주는 것이었어요. 딸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더 강해졌답니다. 삶에는 때로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곁에는 항상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